1945년 8월 15일 한국에서 정용래는 고전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안고 태어났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녀를 한국 연예계의 노장 여배우 중 한 명인 선우용녀로 이끌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혼란 속에서 태어났으며 예술이 먼 꿈이었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과 인내는 그녀가 자신의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1965년 TBC 공개 오디션을 통해 연예계에 입문하여 1666년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50년이 넘는 헌신으로 그녀는 1966년 시녀를 시작으로 2016년 공심이 2017년 사랑하기 때문에까지 수십 편의 영화, 드라마,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79세의 선우용녀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서울호서예술대학교 교수이자 중매회사 레드힐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후광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1969년 혼호의 임신 스캔들로 인해 그녀는 일시적으로 경력을 접어두고 7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딸 최연재와 함께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찬 삶을 쌓았습니다. 선우용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69년 혼호의 임신 스캔들이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혹독한 비난을 받았고 그녀는 급성장하던 연기 경력을 중단해야 했다. 유망한 젊은 여배우였던 그녀는 1966년 영화 부인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영화는 그녀의 한국 영화계 데뷔작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결혼 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론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몇 년 후 한 인터뷰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을 보도하고 한때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마치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임신한 배를 껴안고 울며 사회의 판단적인 시선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1982년에 무대에서의 영광을 뒤로하고 배우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녀의 직업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녀가 미국에서 7년간 고립되어 살면서 딸 최연재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외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온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웨이트리스부터 사무직까지 다양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남겨두기 위해 마른 빵만 먹던 날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무력감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연재에게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딸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스캔들과 집을 떠나 지낸 몇 년은 그녀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이어간 후에도 그녀는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1989년 한국에 돌아온 후 연예계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애쓴 세월이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아니었다. 7년간의 공백 끝에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과 그녀가 전성기가 지났다는 편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오디션에 떨어진 후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와 연기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 투쟁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우용녀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녀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으로 가득 찬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1965년 그녀는 댄서가 되기 위해 TBC 공개 오디션에 합격했고 1966년 예상치 못하게 Attendant Court Lady에서 역할을 맡게 되면서 50년이 넘는 그녀의 연기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녀는 스크린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1977년 영화 포레스트 파이어에서 역할을 맡았으며 이 작품으로 제16회 그랜드벨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79년작 내일을 향해 달려라, 1976년작 유정, 1976년작 보통 여자 등의 작품을 통해 그녀는 주연과 조연을 모두 소화하는 진정성과 감성을 갖춘 다재다능한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1989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시트콤과 TV 드라마에서 역할을 바꾸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2016년 인기 TV 시리즈 심여사 액신 누시츠에서 따뜻함과 유머로 어머니 역을 맡았고 2017년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I Love You에서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예능 프로그램과 토크쇼에 출연하여 그녀의 매력과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 덕분에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010년 그녀는 매칭 회사인 레드힐스의 CEO가 되어 경력을 확장했는데 이는 그녀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대담한 행보였다. 또한 그녀는 서울 호서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연기 경험을 전수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동대학의 부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69년 스캔들로 인해 그녀는 주요 프로젝트에 출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었고 연예계를 일시적으로 떠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고통스러운 좌절이었습니다. 그녀가 복귀한 후 그녀는 젊은 배우들과의 경쟁과 변화하는 청중의 취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에 주요 TV 시리즈 오디션을 봤지만 감독이 그녀가 주연을 맡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탈락한 것입니다. 그녀는 라커룸에서 울면서 수년간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2000년대에 참여했던 시트콤 중 일부는 예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그녀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전히 활약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동안 영어를 배우고 지역 극장에서 연기 수업을 받으며 전문적으로 공연할 기회는 없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시트콤의 조연부터 드라마의 게스트 역할까지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는 1977년 대종상을 받았을 때 기쁨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 때문만이 아니라 마침내 고생이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영희, 교육, 사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그녀의 끈기는 역경에 굴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을 증명합니다. 선우용녀가 항상 갈망하는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을 통해서도 진정한 여배우로 인정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1977년 대종상 여우조연상 수상은 큰 이정표였지만 그녀에게 더 큰 업적은 1969년 스캔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헌신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2016년작 공심이 씨에서는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연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젊은 관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5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또한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서울 호서예술대학교의 교수로서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성공적인 배우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화제에서 학생 중 한 명이 상을 받는 것을 보고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 같아 울기도 했습니다. 2010년 레드힐스의 CEO가 된 것도 그녀가 이뤄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그녀는 매칭메이킹을 사랑과 연결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2022년 보령해양 머드엑스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 활동에 대한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추구한 또 다른 업적은 딸 최연재를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키운 것입니다. 미혼모로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녀는 연재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재가 자신감 넘치고 성공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지만 딸의 직업에 대해서는 결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녀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선우용녀의 연애사와 결혼 생활은 그녀의 삶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다. 그녀는 사생활을 비밀로 하고 직장과 모성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공식적인 확인은 없으며 1969년의 호노의 임신 스캔들은 그녀가 딸 최연재를 혼자 키우기로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960년대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남편 없이 임신하는 것은 엄청난 논란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의 여론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연재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기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싱글맘으로 지낸 세월 동안 외로움을 느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을 느낀 것은 아마도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파트너가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녀는 1960년대에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의견 차이와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임신과 아이를 낳기로 한 결정은 그녀에게 전통적인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고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결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연재와 그녀의 직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스캔들 이후 그녀는 독립적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어떤 관계도 공개하지 않고 딸의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듯합니다. 자산 측면에서 선우용녀의 순자산, 주택, 차량 또는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